BBC 스포츠 스튜디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화면에는 텍사스 오스틴의 뜨거운 태양 아래 고개를 숙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손흥민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터널 속에 앉은 티에리 앙리는 차마 화면을 똑바로 보지 못하겠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구가 아니라 위대한 영웅이 영혼이 느린 속도로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앙리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8경기 연속 무득점. 이건 손흥민이라는 이름 속자에 어울리지 않는 숫자입니다. 앙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불리던 사나이가 왜 미국 MLS 한복판에서 지독한 침묵의 늪에 빠진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가 늙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8주 동안 그는 골문근 골문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감독이 그를 골문에서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앙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전술의 실체를 파헤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영웅의 부활을 진심으로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운동얘기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만이 이 거대한 어둠 속에 갇힌 손이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스 산토스 감독의 그 추악한 명장병을 해부해보겠습니다. 앙리가 차갑게 웃으며 화면에 LAFC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을 띄웠습니다. 자, 여기 이 범인을 보십시오. 도스 산토스 감독. 그는 스스로를 전술의 천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앙리의 손가락이 전술펄의 화살표를 사정없이 가로질러 손흥민의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손흥민은 사냥꾼입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1초 만에 숨통을 끊는 세계 최고의 스나이퍼죠. 그런데 이 감독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를 자리 진영 페널티 박스 앞까지 불러내서 수비수들 사이에서 공이나 나르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권력의 남용입니다. 앙리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감독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태양을 자신의 전술적 시험체로 전락시켰습니다. PSG나 명문 클럽의 사례를 들먹이며 다재다능한 공격수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현실은 처참합니다. 도스 산토스는 손흥민의 득점력을 팀의 중원구멍을 메우는 뗀지령으로 쓰고 있어요. 이건 페라리를 사서 진흙밭에 가는 농기구로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축구계의 명장병이 부른 이 비극은 결국 LAFC라는 거함의 침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앙리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십시오. 평소 우리가 알던 그 환한 손이 스마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스틴전에서 포착된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골을 못 넣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뛰는지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앙리는 화면 속 손흥민의 고뇌하는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공격수는 본능으로 삽니다. 골 냄새를 맡고 박스로 침투할 때 심장이 뛰는 법이죠. 하지만 지금 손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수비 가담과 불필요한 볼 운반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음은 골문을 향해 있는데 몸은 하프라인 아래에 묶여있는 이 그리감. 이것이 선수의 멘탈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감독은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손흥민은 팀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이기에 감독의 지시를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한 심성이 독이 되고 있어요. 킬러가 잔인함을 잃고 성실한 일꾼이 되어갈 때 그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스널에서 뛸 때 이런 상황이었다면 전 당장 감독실 문을 발로 찼을 겁니다. 하지만 손이는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픈 지점입니다. 앙리가 리모컨을 눌러 후반 41분의 영상을 정지시켰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전 세계가 경악한 장면입니다. 화면 속 손흥민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아 폭발적인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벌리와의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그 치령은 원더골의 재림인 줄 알았습니다. 스피드는 여전해 보였죠. 하지만 박스 안에 진입하는 순간 손이의 다리가 엉키며 평범한 수비수의 태클에 허무하게 막혔습니다. 왜일까요? 손흥민이 늙어서일까요? 앙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생리학적으로 분석해봅시다. 공격수가 마지막 사명임에서 폭발적인 힘을 쓰려면 근육에 에너지가 비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손이는 그전 상황까지 자기 진영 유령의 지점에서 수비수들과 몸싸움을 하며 공을 운반하느라 모든 연료를 다 써버렸습니다. 엔진은 타오르는데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뇌는 가라고 명령하는데 납더미처럼 무거워진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그 처절한 순간 저는 손이의 일그러진 표정에서 비명을 태웠습니다. 이건 전술이 아니라 한 선수의 커리어를 갉아먹는 잔인한 고문입니다. 저도 하이버리에서 뛸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앙리가 잠시 회상에 잠긴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르센 벵거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내려가서 수비하고 공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죠. 티에리, 넌 박스 근처에서 기다려라. 동료들이 공을 가져다 줄 거다. 넌 그저 골을 넣어 팀을 구하면 된다. 그게 바로 공격수의 숙명입니다. 앙리는 다시 화면 속 손흥민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이는 어떻습니까? 그는 팀의 주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감독의 무능한 전술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스스로 마당새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박스 아래서 빛나야 할 다이아몬드가 진흙판에서 굴러다니며 먼지를 털어내고 있어요. 외로운 영웅의 사투입니다. 주변 동료들은 소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패스 타이밍은 한 박자씩 늦습니다. 고립된 킬러는 결국 스스로 검을 뽑는 법조차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니, 당신은 너무나 착할 리더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팀의 살림꾼이 아니라 승리를 결정짓는 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앙리는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오스틴 FC의 에스테베스 감독 인터뷰를 인용했습니다. 상대 감독조차 비웃고 있습니다. 에스테베스는 경기 후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손흥민을 막은 게 아닙니다. LAFC 감독이 직접 그를 묶어주더군요. 우리는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굴욕적인 말입니까? 앙리는 스튜디오 모니터에 올라오는 실시간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SOCCRKING. 이건 축구에 대한 모독이다. 저격수에게 숟가락을 들려주고 밥을 지으라는 꼴 아닌가? LAFAN. 감독은 명장병의 권려보석을 망치고 있다. 당장 경질하라. 특히 한 팬의 말이 가슴을 찌르는군요. SONNISPPORT. 소니가 수비 진영에서 공을 뺏어보려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 그는 설거지꾼이 아니다. 앙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감독 혼자만 모르는 이 진실. 소니를 골대 근처에 두지 않는 것은 축구라는 예술에 대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헨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형 터치스크린 쪽으로 걸어갔다. 축구는 그저 도표 위에 영혼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감정과 본능이 중요한 거죠. 손흥민 같은 진정한 킬러는 틀에 박힌 전술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헨리는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 커다란 원을 그렸다. 여기가 바로 그의 안식처입니다. 마법이 펼쳐지는 곳이죠. 하지만 보세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축구를 지루한 바둑처럼 만들고 있어요. 모든 말을 기계적으로 조종하려 들잖아요. 헨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제 철학은 간단합니다. 귀한 칼이 있다면 적을 처치하는 데 써야지. 부엌에서 야채를 써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손흥민에게 60m나 깊숙이 내려가 수비를 돕고 공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공격의 예술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예술가에게 노동자의 일을 시키면 그의 재능을 죽일 뿐만 아니라 관중의 즐거움까지 앗아가는 것입니다. MLS 축구에는 골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의 강력한 장거리 슛이 필요하지. 미드필드에서 무의미한 횡패스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집단 전술을 공격에서의 비겁함을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삼지 마십시오. 도스 산토스. 당신은 열정적인 스포츠를 강력한 수면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MLS 라이벌 여러분. 손흥민의 침묵을 너무 쉽게 비웃지 마십시오. 앙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8경기 동안 득점을 못했다고 해서 스트라이커가 득점 감각을 잃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합니다. 지친 눈빛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보입니다. 영웅이 내면의 장벽에 몰렸을 때 그 장벽을 깨부수는 순간은 세상을 뒤흔들 만한 폭발이 될 것입니다. 헨리는 경고했습니다. 저도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의심하고 감독이 당신의 본능을 배신할 때 바로 그때 가장 파괴적인 역습을 펼칠 힘이 모이는 겁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정신을 차리는 순간 혹은 손흥민이 반항을 감행해 자기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어떤 수비진도 무너뜨리는 짐승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의 희생을 약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손흥민은 인내심과 관찰력을 겸비하고 있다가 폭발하는 순간 어떤 전술도 어떤 센터백도 이 리그의 한국 선수의 분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숫자를 들어보죠. 헨리는 화면에 포브스 경제 차트를 띄웠다. 스포츠 경제 전문가들이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손흥민의 득점력 부족은 LAFC의 브랜드 가치에 매년 최소 1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팬들은 손흥민의 태클을 보려고 티켓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골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슈팅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도스 산토스는 축구를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돈까지 탕진하고 있습니다. 헨리는 스튜디오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옵타 통계를 보면 손흥민의 페널티 박스 안터치 비율이 지난 시즌 대비 70%나 떨어졌습니다. 1위라는 평점은 손흥민 선수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감독의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의료 전문가들도 미드필더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선수에게 경기당 1km를 고강도로 뛰게 하는 것은 플레이오프가 시작되기도 전에 심각한 근육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전술적 재앙, 경제적 재앙, 그리고 선수 관리의 재앙입니다. LAFC는 귀중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나무 토막을 박는 데 쓰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선수가 이렇게 어리석게 낭비되는 것을 보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앙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엄숙한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대한 거인들은 언제나 시련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펠레도, 마라도나도, 그리고 저 앙리도 말입니다. 지금 손흥민이 겪고 있는 이 8경기의 침묵은 결코 몰락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거대한 폭발을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침묵의 폭풍 전야입니다. 앙리는 단호하게 손을 했습니다. 명장병에 걸린 감독이 전술판 위에서 숫자 노름을 하며 손이의 발을 묶을 수는 있겠지만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축구에 대한 열정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창살이 아무리 견고해도 사자는 결국 창살을 부수고 나옵니다. 조만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감독의 억압적인 전술을 실력으로 비웃으며 다시 한번 박사 안에서 번뜩이는 움직임으로 골망을 찢어버리는 손흥민의 귀환의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 그를 비난했던 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차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아시아의 자존심이자 축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앙리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시청자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가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앙리의 이 전술 분석과 진심 어린 외침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운동일기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친 소니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쯤 소니의 골 폭풍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 믿으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